한국이 세계 군용 항공 시장에서 받았던 차별과 무시는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KF-21 보라매의 개발은 단순한 전투기 제작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기술적 좌절과 외교적 압박을 정면으로 돌파한 결과물입니다. 한국은 항공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도 전부터 차세대 전투기 자체 개발이라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 기업들은 협력을 약속하는 듯 했지만 정작 스텔스 코팅 기술,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데이터 링크 같은 핵심 기술은 절대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외교적 언어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기술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단순한 기술 협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기술 갑질이었고 한국은 여러 차례 공식 협상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이 되면 상대국이 이유를 들어 회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손으로 만들자는 결단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 KAI, ADD 그리고 수많은 연구진들이 하나의 목표 아래 결집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의 항공산업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욕심 대신 한 단계씩 독자 기술을 쌓아 올리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구조 설계와 비행 제어 기술부터 시작했지만 항전 장비 청합, 전차 복합 소재 제작, 그리고 스텔스 형상 설계까지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FA-50의 성공적인 수출은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KF-21 보라매의 탄생은 이런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4.5세대 전투기라는 정의를 넘어서 한국형 플랫폼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단순히 F-35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의 틈새를 정확히 겨냥한 전략이었습니다. 빠르고 가볍지만 강력한 스텔스 타격 능력을 갖춘 기체, 바로 이것이 한국이 노린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순탄할 리는 없었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핵심 시스템은 외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KF-21이 보여주기식 사업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제기 조립이 시작되면서 외부의 시선은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비행 테스트에서 안정적 기동성과 강력한 추력, 그리고 정밀한 항전 시스템이 확인되자 그동안 조롱하던 시선은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직접 개발한 AES-A 레이더와 데이터 링크 시스템, 그리고 전자전 장비는 모두 자체 엔지니어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히 카피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알고리즘과 회로 구조로 설계된 결과물이었습니다. 특히 방산업체 LIG 넥스원과 하나 시스템이 중심이 되어 공동 개발한 전자전 통합 모듈은 KF-21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이런 기술은 미국이나 유럽조차도 쉽게 공유하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자금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외국의 기술 이전 거부 이후 국내 엔지니어들은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신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실험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설계도를 바꾸고 재료 강도를 계산하며 고온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태어난 부품 하나하나가 지금의 보라매를 만들었습니다. KF-21의 개발은 단지 군사적 성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기술 자존심의 상징이며 스스로의 한계를 증명해낸 역사적 사건입니다. 한때 기술 종속국으로 불리던 한국이 이제는 독자 플랫폼을 만들어 수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기술 독립이라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외국이 문을 닫을수록 한국은 스스로 새로운 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자존심이자 세계 무대에 당당히 맞서는 도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출발점은 분명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첫 번째 선언, 바로 보라매의 탄생이었습니다. KF-21 보라매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 가장 큰 화제가 된 것은 내부 무장창의 존재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기존 4세대 전투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외형이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부 무장창은 스텔스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외부에 무기를 장착하지 않고 기체 내부에 폭탄과 미사일을 숨겨두는 구조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적으로 줄이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미국의 F-22와 F-35 정도만이 완전하게 구현한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 기술이 한국 전투기에서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것입니다. KF-21의 내부 무장창 설계는 단순한 복제나 모방이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라티스 프레임 구조를 기반으로 중앙동체 하부의 공간을 최대로 활용한 완전 독창적 디자인입니다. KAEI는 공기 흡입구와 연료 탱크 사이의 S자 덕트 하부를 최적화해 두께 420mm의 공간에서 무려 3.2 세제곱미터의 내부 용적을 확보했습니다. 이 안에는 2000파운드급 GBU-31 JDAM 두 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외부 하드포인트에 달았을 때보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70% 이상 줄였고 연료량은 18% 증가시켰습니다. 더 멀리, 더 오래, 더 은밀하게 작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장창 도어의 개폐 메커니즘 또한 독보적입니다. 전기식 구동부를 채택해 개폐 사이클을 6초 이내로 단축했으며 고속 하강중 실폭탄 분리 시험에서도 기체와 무장 간 거리를 3m 이상 유지해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F-35A가 같은 중량의 폭탄을 외부 스테이션에 달 때 RCS 레이더 반사 단면적과 0.1제곱미터 수준까지 상승하는 것과 달리 KF-21은 내부에 숨긴 채 0.045제곱미터 이하로 유지합니다. 이는 사실상 정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 내부 무장창의 완성에는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과 수백 회의 실물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중앙동체의 하우징을 구성하던 가로보강빔은 HT-AC600 신압금 격자 구조로 대체되어 상하중을 12% 감소시켰고 동시에 진동 허용치가 초기 목표보다 27% 높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량화된 것이 아니라 구조 강성을 유지하면서도 폭탄 투하 시 기체 안정성을 극대화한 설계입니다. 게다가 KAEI는 시제기 단계부터 AI 기반 구조 해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총 1700회의 비행 데이터를 플랫폼 하이퍼 프레임에 입력해 응력 지도와 진동 패턴을 계산했고 이를 토대로 중앙 동체 격벽을 티타늄 3D 프린트 모노코크 구조로 재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리벳 조립식보다 강도는 높아지고 중량은 줄어든 혁신적 구조가 탄생했습니다. 이런 진보는 단지 기술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부 무장창의 존재는 한국이 이제 단순한 조립국이 아니라 완전한 시스템 통합 능력을 갖춘 항공기술국으로 도약했음을 보여줍니다. F-35와 같은 첨단 전투기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의 설계를 스스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은 매우 큽니다. 세계 주요 군사 매체들은 이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KF-21은 F-35와 F-15 사이의 가격대에서 유일하게 2000파운드급 폭탄을 내부에 숨길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아세안 3개국과 중동 2개국이 KF-21 도입을 위한 정보 요청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국제적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KF-21을 스텔스 타격 전투기로 평가하며 기존 F-35A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F-35A의 65% 수준이지만 실질적 전투력은 거의 동등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기술진들은 이 무장창을 보라매의 진짜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전투기의 전술적 유연성과 생존성을 결정짓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적의 레이더망을 뚫고 목표 지점까지 은밀히 접근해 내부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순간 KF-21은 5세대 전투기와 같은 전장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 무장창의 존재는 단순한 구조 혁신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군의 작전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기술입니다. 이제 한국은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 설계로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곧 독립적인 전략 운용의 시작이자 우리 방식의 스텔스를 완성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KF-21 보라매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 가장 큰 화제가 된 것은 내부 무장창의 존재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기존 4세대 전투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외형이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부 무장창은 스텔스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외부에 무기를 장착하지 않고 기체 내부에 폭탄과 미사일을 숨겨두는 구조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적으로 줄이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미국의 F-22와 F-35 정도만이 완전하게 구현한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 기술이 한국 전투기에서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것입니다. KF-21의 내부 무장창 설계는 단순한 복제나 모방이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라티스 프레임 구조를 기반으로 중앙동체 하부의 공간을 최대로 활용한 완전 독창적 디자인입니다. KAEI는 공기 흡입구와 연료 탱크 사이의 S자 덕트 하부를 최적화해 두께 420mm의 공간에서 무려 3.2 세제곱미터의 내부 용적을 확보했습니다. 이 안에는 2000파운드급 GBU-31 JDAM 두 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외부 하드포인트에 달았을 때보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70% 이상 줄였고 연료량은 18% 증가시켰습니다. 즉, 더 멀리, 더 오래, 더 은밀하게 작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장창 도어의 개폐 메커니즘 또한 독보적입니다. 전기식 구동부를 채택해 개폐 사이클을 6초 이내로 단축했으며 고속 하강 중 실폭탄 분리 시험에서도 기체와 무장 간 거리를 3m 이상 유지해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F-35A가 같은 중량의 폭탄을 외부 스테이션에 달 때 RCS 레이더 반사 단면적과 0.1제곱미터 수준까지 상승하는 것과 달리 KF-21은 내부에 숨긴 채 0.045제곱미터 이하로 유지합니다. 이는 사실상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 내부 무장창의 완성에는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과 수백 회의 실물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중앙동체의 하우징을 구성하던 가로보강빔은 HT-AC600 신압금 격자 구조로 대체되어 상하중을 12% 감소시켰고 동시에 진동 허용치가 초기 목표보다 27% 높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량화된 것이 아니라 구조 강성을 유지하면서도 폭탄 투하식 기체 안정성을 극대화한 설계입니다. 게다가 KAI는 시제기 단계부터 AI 기반 구조 해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총 1700회의 비행 데이터를 플랫폼 하이퍼프레임에 입력해 응력 지도와 진동 패턴을 계산했고 이를 토대로 중앙동체 격벽을 티타늄 3D 프린트 모노코크 구조로 재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리벳 조립식보다 강도는 높아지고 중량은 줄어든 혁신적 구조가 탄생했습니다. 이런 진보는 단지 기술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부 무장창의 존재는 한국이 이제 단순한 조립국이 아니라 완전한 시스템 통합 능력을 갖춘 항공기술국으로 도약했음을 보여줍니다. F-35와 같은 첨단 전투기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의 설계를 스스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은 매우 큽니다. 세계 주요 군사 매체들은 이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KF-21은 F-35와 F-15 사이의 가격대에서 유일하게 2000파운드급 폭탄을 내부에 숨길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아세안 3개국과 중동 2개국이 KF-21 도입을 위한 정보 요청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국제적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KF-21을 스텔스 타격 전투기로 평가하며 기존 F-35A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F-35A의 65% 수준이지만 실질적 전투력은 거의 동등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기술진들은 이 무장창을 보라매의 진짜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전투기의 전술적 유연성과 생존성을 결정짓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적의 레이더망을 뚫고 목표 지점까지 은밀히 접근해 내부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순간 KF-21은 5세대 전투기와 같은 전장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 무장창의 존재는 단순한 구조 혁신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군의 작전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기술입니다. 이제 한국은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 설계로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곧 독립적인 전략 운용의 시작이자 우리 방식의 스텔스를 완성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KF-21의 진정한 강점은 외형적 설계나 무장창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여있는 시스템의 통합력이 있습니다. 항전 체계와 센서군, 전자전 장비, 그리고 추진 계통이 하나의 생태계처럼 결합될 때 전투기는 비로소 완전한 전투력을 발휘합니다. 보라매는 처음부터 그러한 통합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우선 항전 체계의 핵심은 센서 융합입니다. 다양한 탐지 장비가 생성하는 정보를 하나의 전장인식 그림으로 합성하는 능력은 전투기의 의사결정 속도와 정확도를 좌우합니다. KF-21은 자체 개발한 AESA 레이더와 광학 전자장비, 관성 항법계 등을 통합하는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을 갖추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실시간으로 센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우선순위를 매겨 조종사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합니다. 그 결과 조종사는 짧은 시간 안에 복잡한 전장 상황을 판단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자전 능력은 보라매의 생존성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전자전 장비는 단순히 적 신호를 교란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군 전력과의 전자전 태세를 조율하고 적 레이더의 약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응책을 자동으로 제시합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이 개발한 소형화된 전자전 모듈은 항공기 내부에 효율적으로 분산 장착되어 전자전 부담을 전체 기체에 고르게 퍼뜨립니다. 또한 이 모듈들은 업그레이드가 용이한 모듈형 구조로 설계되어 향후 전자전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와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도 중요한 축입니다. KF-21은 다른 항공기, 지상 관제 노드, 해상 플랫폼과의 고속 데이터 교환을 염두에 둔
개방형 아키텍처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단편적 센서 정보가 아닌 연합된 전장 인식을 가능하게 하여 전투편대 간의 협동 전술을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정찰 플랫폼이 포착한 표적 정보를 즉시 공유하면 KF-21편대는 목표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 포착과 타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와 운영비용 절감 또한 실전 운용에서의 경쟁력 요소입니다. KF-21 개발팀은 정비 용이성을 설계 초기부터 반영했습니다. 모듈화된 부품체계, 손쉬운 접근이 가능한 정비 패널, 그리고 표준화된 유지보수 인터페이스가 적용되어 현장 정비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 트윈 기반의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부품 상태를 추적하고 고장을 예측합니다. 이 시스템은 정비 주기를 최적화하고 비계획 정비를 줄여 전력 가용성을 높입니다. 또한 생산과 유지보수 비용을 낮추는 설계 철학은 수출 경쟁력으로 직결됩니다. KF-21은 다양한 외국제 무장을 빠르게 통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입국이 보유한 무장을 손쉽게 장착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무장 인터페이스 표준화는 납품 이후의 운용 부담을 낮추고 현지화 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줍니다. 이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KF-21을 경제적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 계통과 연료 효율성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람에는 공력 성능과 연료 탑재를 설계 단계에서 균형 있게 최적화했고, 경량 복합 소재의 광범위한 적용은 연비 개선과 구조 강성 확보를 동시에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모듈식 엔진 통합 설계는 향후 성능 향상 엔진이 등장했을 때 비교적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의 수명 주기 동안 전력 증강을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시험평가와 인증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는 또 하나의 자산입니다. 비행시험에서 얻은 기동 성능, 구조 응력, 전자기적 특성 데이터는 설계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며 향후 파생형 개발과 업그레이드의 기초가 됩니다. 개발팀은 이런 실증 데이터를 오픈하지 않고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철저히 관리해 기술 경쟁력을 보호하면서도 수출 협상 시에는 검증된 성능 지표로서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양성과 운용 개념의 혁신이 결합될 때 진정한 전력화가 완성됩니다. KF-21은 단순히 기체를 파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운용 개념과 정비 체계, 훈련 패키지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입니다. 이를 통해 도입국은 기체 도입 후 빠른 전력화와 자체 운용 능력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종합하면 KF-21의 기술적 진보는 하드웨어 한두 가지의 혁신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항전 체계, 전자전, 데이터 통합, 유지보수, 생산성, 그리고 운용 개념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이며 이 결합이 보라매를 단순한 전투기 그 이상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KF-21의 전술적 가치가 극대화되는 영역은 바로 작전, 반경과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 강대국의 전력에 의해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공군의 작전 반경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 방어의 생명선입니다. KF-21은 외부 연료 탱크 없이도 1100km 이상의 작전 반경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로 한국 공군이 지역 내 전략 작전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같은 성능은 단지 엔진 추력 향상도뿐만이 아닙니다. 공력 설계 최적화와 내부 구조 경량화, 연료 탱크 용적 확장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특히 S자형 흡입구 구조의 하부 공간을 최대로 활용한 덕분에 기체 강성을 해치지 않고도 연료량을 20%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 4세대 전투기들이 외부 탱크에 의존해야 했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한 혁신이었습니다. 외부 탱크를 달면 레이더 반사 면적이 급격히 증가해 스텔스 효과가 사라지지만 KF-21은 내부 구조만으로 이를 해결했습니다. 전투기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균형 중 하나는 중심의 배치입니다. KF-21은 내부 무장창의 위치를 기체 질량 중심으로부터 46cm 이내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폭탄을 투하하더라도 기체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고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텔스 전투기 중에서도 매우 정교한 수준의 설계입니다. 실제로 KF-21의 롤링 반응 속도와 피치 안정성은 F-35A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체 성능의 조합은 KF-21을 단순한 4.5세대기가 아니라 전략 타격기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공군이 구상하는 하이로오믹스 전력 구성에서 F-35A가 적의 조기 경보망을 열면 KF-21편대는 후속 타격과 표적 제거를 담당하는 형태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다층 타격체계의 완성형에 가깝습니다. F-35가 침투하고 KF-21이 타격하는 구조는 비용 대비 효율이 뛰어나며 장기적으로는 수출국에도 쉽게 적용 가능한 운용 개념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수출형 KF-21EX 모델입니다. 이 기체는 블록 1 양산형을 기반으로 하되 일부 부품을 경량화하고 항전 장비를 업그레이드하여 외부 탱크 없이도 1200km 이상의 작전 반경을 실현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이 모델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높은 기동성과 장거리 침투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KA가 제시한 예상 비행당 운용 비용은 약 2,700달러로 F-35A의 33,000달러보다 10배 이상 저렴합니다. 이런 수치는 단순한 경제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력 유지 능력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전투기의 생존성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요소는 전자전 대응력입니다. KF-21은 블록 1에서도 이미 기본적인 전자전 능력을 확보했지만 블록 2에서는 완전한 내장형 전자전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외장포드형 전자전 장비를 소형화하여 기체 내부에 통합함으로써 항력과 RCS를 동시에 줄이는 효과를 얻습니다. 이 장비는 적의 레이더 파형을 분석해 즉시 대응 신호를 송출하고 방공미사일의 탐지각을 벗어나도록 비행 경로를 자동 조정합니다. 실질적인 전자전 생존 AI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한국은 이미 LIG 넥스원과 하나 시스템을 중심으로 독자 전자전기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1조 8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KF-21을 기반으로 한 전문 전자전기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로 향후 EA-18G 그라울러와 경쟁할 수준의 기체를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KF-21 플랫폼이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 공중전의 중심이 되는 모듈형 전력 플랫폼임을 보여줍니다. 전략적 측면에서 KF-21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균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은 F-35A를 150대 이상 도입 중이지만 유지비와 부품 공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KF-21을 통해 자체 수명주기 관리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 전력 운영과 동시에 수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일부 국가들이 KF-21의 성능 평가를 요청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KF-21의 등장은 단지 새로운 전투기의 탄생이 아니라 아시아 항공전력의 지형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기술 자립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플랫폼의 성공은 스텔스 시장의 균열을 예고하며 이제 미국 독점 구도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빌리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F-21의 비행 궤적은 바로 한국 항공산업이 세계 중심으로 도약하는 궤적이기도 합니다.